네, 오늘부터 이제 삼각함수를 시작하겠는데, 이제 삼각함수의 첫 시간 일반각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각. 자, 일반각이라 하는데, 자, 일반각이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다음처럼 조금 얘기를 하는 편인데 한번 잘 들어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떠한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12, 12시,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시계를 보니까 만약에 이게 시침이 빠지고 분침만 이렇게 있는 시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자, 지금이 몇 분일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다 모든 학생들이 시계는 볼 줄 아니까 20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20분. 자, 그런데 과연 몇 시일까라고 물어보면은 시침이 없기 때문에 몇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제 그냥 뭐 제가 뭐 대충 보니까 1시 20분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한 3시 20분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1시 20분이라는 기준과 2시 20분이라는 기준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자, 이 1시, 2시, 3시라는 건 과연 무엇을 말할까? 여기에 차관해서 선생님이 일반각을 설명을 할 건데, 자, 이제 한번 잘 들어봐요. 원래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기준을 이제 그러니까 정할 때 시침과 분침이 12시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침이 한 바퀴를 돌면 시침이 한 칸 가겠죠? 또 분침이 두 바퀴를 돌면 시침이 이렇게 한 칸 더 갈 거예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시침이 1시를 가리키거나 2시를 가리키거나 이거는 분침이 몇 바퀴를 돌았는지 그거를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근데 이 시침이 없는 빠져버린 시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20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12시를 기준으로 요만큼 갔으니까 20분입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뭐냐면 몇 바퀴를 돌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나 20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우리가 뭐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쵸? 자,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봐왔던 각도를 한번 볼게요. 각도. 자, 이제 어떤 친구한테 선생님이 각도기를 주고, 자, 이 선분을 기준으로 하여 요쪽으로 이루어진, 자, 이 각의 크기를 한번 재봐라 라고 했더니 각도기를 쟀더니 어떤 친구가 선생님 30도가 나왔습니다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각도기에 남아있는 눈금으로 30도라는 각도를 쟀는데 당연히 이 표현은 맞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시침이 빠진 이 시계의 기준으로 이 시계처럼 몇 바퀴 돌아서 30도만큼을 더 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한 바퀴를 돌고 요만큼 갔으면은 한 바퀴 돌고 이만큼 더 그러면 360도만큼을 더 돌고 요만큼 더 가지 않았을까, 이런 사고방식.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두 바퀴 돌고 갈 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걔도 괜찮아요. 360도만큼씩 얼만큼 두 번 가고 요만큼 더 갔습니다. 이렇게 등등등 이와 같이 몇 바퀴 돌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쪽을 잘 보시면 일반각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이제 새로운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자, 점 5를 기준으로 하여 여기 이쪽 이제 이 직선에 있는 점을 갖다가 하나를 x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5x 그리고 5p라고 이렇게 선분을 하나 잡으면 이때 우리가 각을 재는 기준이 있듯이 이 5p를 뭐라 할 거냐면 앞으로 이제 얘를 갖다가 기준이 되는 어떠한 선분이라 하여 얘를 갖다가 시초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 벌어진 이 선분 있죠, 그렇죠? 움직이는 선분, 얘를 갖다가 뭐라 할 거냐면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그러면 이 기준으로부터 이 선분이 이루는 이 사이에 있는 각 있죠, 각? 예,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일반각으로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봤듯이 이 30도,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각을 갖다가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자, 이때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준 약속이 있는데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각을 갖다가 우리는 양의 값을 가질 거고,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 갖다가 음의 각으로 이제 표현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 가는 각을 플러스, 거꾸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됐죠?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일반각의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알파만큼 갔는데 이제 몇 바퀴 돌았는지도 뭐하자? 표현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일반각을 갖다가 표현하기를 몇 바퀴 돌았다? 360도의
어떠한 정수배만큼. 왜 정수가 되느냐? 양의 방향으로 돈 거는 플러스, 음의 방향으로도 거꾸로 돈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도는 거는 마이너스. 그러니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각 알파만큼을 더한 게 이제 저 각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 아니겠냐라고 해서 이걸 갖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세타는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이 n이라는 정수 있잖아요. 요거 얘를 갖다 우리는 n은 무슨 수? 정수라고 표현할 것이고 이 알파라는 각은 있잖아요. 알파? 이 알파라는 각은 0도보다는 크고 360보다는 작은 그런 각을 우리가 취할 겁니다. 네, 여기는 좀 지우고 이렇게 됐죠? 이 단 알파는 자꾸 여기 검정색이 나오지? 이 알파는 이제 0보다는 크고 이렇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은 이러한 각으로서 표현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0은 뺍시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 얘를 갖다 뭐라고 한다? 일반각이라고 한다. 일반각.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반각의 표현을 가지고선 한번 우리가 다음에 나타나 있는 각을 갖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좀 많이 조금 큰 각, 840도라고 하는 거는 과연 몇 바퀴 돌고 얼만큼 갔을까를 갖다가 일반각을 표현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60도에다 곱하기 2를 하면은 즉 360도에다가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럼 요만큼이 720이죠. 그죠? 720? 네. 그러면 720에다가 얼만큼 120도를 더 더하면 된 거다. 즉, 두 바퀴 돌고 120도만큼 간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120도만 보이겠지만 사실 두 바퀴 더 돈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음각도 있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뭐 할까요? 한 520도? 이렇게? 520도. 근데 얘는 360도에다가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2를 갖다 곱해요. 왜냐하면 조심할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알파는 양수가 와야 돼, 양수. 그럼 이만큼이 마이너스 720도겠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300도를 더하면은 520도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520도. 이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거꾸로 두 바퀴를 돌고 300도만큼 더 갔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이러한 일반각의 표현을 가지고서 우리가 좌표 평면에 있는 어떠한 이렇게 각을 갖다가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건데,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자, 1사분면에 있는 각이 있고 2사분면에 있는 각이 있고 3사분면, 4사분면. 자, 근데 왜 각이 2사분면에 있느냐? 자, 무슨 말인 거 하니 x축과 y축이 만나는 교점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해요. 원점. 그리고 이때 이 x축의 양의 방향 이쪽을 갖다가 이쪽을 시초선으로 하는 어떠한 동경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동경의 위치가 즉 뭐냐면, 임의의 점 P가 1사분면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세타가 뭡니까? 1사분면에 있는 각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각이 조금 더 커져서 Y축을 지나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각이 여기보다 2사분면에 있는 각이 되겠다. 이럴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 반대편 X축을 지나서 넘어가면은 3사분면에 위치할 것이고, 더 지나가면은 4사분면에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점 P가 이 동경의 위치가 뭐하자? 그 각각의 사분면의 위치에 있을 때 그 대응되는 세타 값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분면에 위치하는 각에 대한 표현법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뭐 쉬워요. 그쵸? 자, 여기 기본적으로 만약에 점 P가 X축에 딱 붙어 있다면은 눈에 보이는 각은 0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점 P가 쭈르르 올라가서 Y축에 딱 있다면 여기는 기준이 90도일 거예요. 90도. 조금 더 가서 이쪽에 딱 만나면 180도가 될 것이고, 더 가서 여기는 얼마예요? 270도.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 이제 360도. 이렇게 될 건데, 자, 잘 들어봅시다. 첫 번째 1번,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세타가 제 1, 4분면에 위치해 있다면, 그때 이 세타는 다음처럼 표기한다. 어떻게? 360도의 정수배만큼을 이제 몇 바퀴 돌았는지를 항상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으면 1사분면에 있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그래, 0부터 90도 사이에 있긴 했지만 몇 바퀴 돌았는지도 앞으로 표현해주자. 방금 전에 일반각이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각은 360도의 정수배보다는 크고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90도만큼 더한 것보다는 작다라는 게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제 2사분면에 있는 각은 360도의 정수배보다는 크고, 자, 이렇게 넘어가니까 당연히 90도보다는 더 클 거예요. 더한 게.
세타가 그럼 다시 또 몇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180도보다는 작아야 하니까 정수배에다가 180도를 더한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같은 식으로 이제 가면은 뭐 3, 4분면이랑 4, 4분면에 대한 각은 뭐 표현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360도에 정수배 더하기 180도 F보다 크고 360도에 정수배 더하기 270도. 좀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그런 각이기 때문에 생소하긴 하지만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270도. 다음 네 번째 제 4, 4분면에 있는 각은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270도를 더한 것보다는 크고 세타가 360도의 정수배보다 이제 에다가 360을 더한 이거보다는 작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 4분면에 존재하는 각에 대한 표현법을 배웠어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세타가 만약에 뭐 2, 4분면에 있다 그러면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360도의 정수배, 360도의 정수배, 즉 몇 바퀴를 돌고 90도보다 크고 몇 바퀴를 똑같이 돌고 180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보았던 이러한 각들이 이제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1240도 뭐 이런 거 해볼까요? 1240도. 예. 1240도는 360도의 몇 배까지 가능할 것이며 일단은 곱하기 3을 하면은 요만큼이 1080도네요. 그렇죠? 1080. 예, 그럼 1080도에다가 160도를 더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될 것인데, 네, 봅시다. 360도에 3배 했다는 얘기는 3바퀴를 삥삥삥 돌고, 3바퀴를 돌고, 160도만큼을 갔는데, 이 160도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으니까, 90보다는 크고, 180보다는 작으니까, 2, 4분면에 위치한 그러한 각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제 2, 4분면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고, 또 음각 가볼까요? 마이너스 뭐 해볼까요? 한 뭐, 430도 이렇게? 430도. 얘는 마이너스보다 자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보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720도니까 거기다가 얼마를 더해야 마이너스 430이 되냐면 290도죠. 그렇지? 290도? 290도 플러스 290 이렇게. 네, 그러면 290도라는 하는 것은 자 일단 먼저 마이너스 2니까 거꾸로 두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290도만큼을 다시 이렇게 돌아간 거니까 210도를 넘어서 여기 바로 몇 사분면? 제 4사분면에 위치한 각이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시겠죠?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고 일반각을 이용하여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존재하는 각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파악해보게 됐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볼게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데 이 동경의 위치 관계가 이제 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쪽에서 문제도 조금 뭐 어려운 건 아니긴 하지만 이제 좀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5가지 내용을 갖다가 조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두 동경 어떤 동경?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예.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얘네들에 대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런 것들인데, 첫 번째, 1번 케이스. 예, 두 동경이 일치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각이 이렇게 있는데, 각이 두 개가 띠리링 가다가, 너도 몇 바퀴 돌고 딱 갔는데, 너랑 나랑 겉으로 보기에는 딱 일치한다. 똑같아 보인다라는 건데, 예, 그때 우리는 그 관계를 두 동경이 뭐 한다? 일치한다. 일치할 때라고 얘기해요. 일치할 때. 그러면, 자,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로서 예, 좌표 평면에다가 도시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 게 두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테니까 1사분면을 기준으로 이제 서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시면 첫 번째 먼저 자, 이 빨간색 각이 이제 세타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타1. 그 다음에 파란색 동경은 요만큼 이제 요거를 갖다가 세타2라 할게요. 세타2. 이 세타1은 뭐냐면 요만큼을 세타1이라 하고 요만큼을 눈에 보이는 각을 세타2라 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때 세타1과 세타2는 눈으로 겉으로 보이기에는 요만큼 알파라는 걸 갖다가 동일하게 갖고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세타1은 몇 바퀴를 돌고 알파만큼 갔을 것이고
세타2도 몇 바퀴를 돌고 알파만큼 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세타1은 360도의 어떠한 정수배에다가 알파를 더한 것이고 세타2도 마찬가지로 360도에다가 같이 돌진 않았겠죠. 같이 돌 수도 있고 어떠한 다른 정수배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를 뭐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연산을 할 수 있겠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 세타1과 세타2를 뭐 했다? 빼보았더니 왜? 이 미지의 이 겉으로 보이는 물론 이게 뭐 30도, 40도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미지의 각이 오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뭐 했더니 빼보았더니 세타1과 세타2를 빼보았더니 이 미지의 알파라는 요 녀석이 사라지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360의 정수배 밑에 있는 360의 정수배 그들을 빼면 360도의 어떠한 정수배만큼 남지 않겠느냐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두 동경이 뭐한다? 일치할 때는 두 동경을 뭐 했을 때? 뺐을 때 360도의 정수배만큼 남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거예요. 일치할 때. 아시겠죠? 예. 다음 두 번째. 일치하는 거 말고 자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 2번. 이렇게 동일선상에 써드릴게요. 이쪽으로. 2번. 뭐 한다?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있을 때, 네, 또 이제 좌표 평면에 이제 그려드리면 이와 같은 관계에 어떻게 이렇게 자 y축, x축 있고 원점이 있다 이렇게 치면은 세타1이 이렇게 있고 세타1 그 다음에 세타2는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파란색 블루 이렇게 세타2예요. 알았죠? 2 네, 세타1은 어디다? 세타1은 이만큼이 세타1이고 세타2는 요만큼이 세타2다. 근데 그럼 당연히 지금 요만큼 알파가 겹치겠죠. 그쵸? 요만큼. 다시 보시면 세타1은 몇 바퀴를 돈 다음에 예, 좀 여기다 써도 될까요? 이렇게 밑에다 써드릴게요. 자, 세타1은 몇 바퀴를 막 돈 다음에 여기 위치가 이게 180도에 180도 180도에다가 지금 얘네들이 맞곡지각으로 같으니까 얘는 몇 바퀴를 돌고, 그쵸? 180도를 더하고, 거기다가 알파만큼 더 간 거예요, 이렇게요. 같은 이유로, 같진 않겠죠? 세타2는 몇 바퀴를 돌고, 정수배, 그 다음에 알파만큼 갔습니다. 네. 이때 우리가 눈에 거슬리는 게 이 알파라는 애예요, 바로 알파라는 애. 자,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일치할 때는 우리가 180도라는 건, 이것은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알파를 뭐 합니다? 빼요. 얘 둘을 갖다 빼요. 네, 빼주면, 세타1에다가 세타2를 뺀 이것이 360도에 역시 뭡니까 이게? 정수배만큼 너가 몇 바퀴 돈 거, 내가 몇 바퀴 돈 거, 우리는 몇 바퀴의 차이가 생길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알파가 지워지고 180도만큼이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게 제게 좀 헷갈리니까 차근차근히 비교해드릴게요. 일치한다. 반대 방향으로 일치한다.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있다. 그러면 두 개를 뭐 한다? 세타1과 2를 뭐 한다? 뺀다. 빼면은 일치하는 경우는 360도의 정수배만큼 그러니까 바퀴수 차이만 나고 반대 방향으로 있는 거는 반 바퀴 차이 나는 거잖아요. 반 바퀴. 반 바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80도예요. 180도. 그러니까 우리는 몇 바퀴 돌고 180도 즉 반 바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세 번째 내용. 세 번째는 보면은 3번. X축 대칭인 관계일 때가 있습니다. X축 대칭. 네. 또 역시 도시를 해드리면, X축이, 자, 이쪽으로 잡고, 원점. 네. 역시 또 빨간 각. 빨간 애가 좀 더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세타1. 그 다음에 또 파란 동경 세타2. X축 대칭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요만큼, 요게 같을 것입니다. 알았죠? 이렇게요. 네, 그럼 보자. 여기서 얘네들은 뭐냐면 세타1이 360도의 어떠한 정수배만큼을 돌고 그렇죠? 돌고 그 다음에 몇 바퀴 돈 다음에 얘는 알파만큼 뒤로 백한 거죠. 백. 알파만큼 뺐다. 또 세타2는 360도의 어떠한 다른 정수배에다가 얘는 돌고 이만큼 같지 않겠습니까? 알파만큼? 네, 그럼 이번엔 딱 보이지 않아요? 알파, 얘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둘을 뭐 하자?
더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세타 1과 세타 2의 합이 알파가 지워지니까 어떠한 360도의 무슨 배? 어떠한 정수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렇죠? X축 대칭일 때는. 다음 네 번째, Y축 대칭도 있다. Y축 대칭. 네. Y축 대칭인 경우는 또 이제 그래프에다가 또 이제 좌표평면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어요. 네, 빨간 애가 요만큼, 여기 세타 2, 세타 1, 다음에 파란 애가 이렇게 세타 2, 이렇게 다 해봅시다. 세타 2. 네, 이번에는요, 여기가 같아요. 여기를 갖다가 알파라 해볼게요. 여기가 알파. 됐죠? 알파. 네. 네, 이제 또 써볼게요. 똑같이. 세타 1은 360도의 어떠한 의미의 정수배. 몇 바퀴 돌고, 봐봐요. 돌고 180도만큼 간 다음에 이만큼 거꾸로 왔어요. 다시 180도만큼 가고, 요만큼 백. 180도에다가 알파를 뭐 했다? 뺐다. 네, 더하기 180도에다가 빼기 알파를 했다. 네, 그런 다음에 또 세타 2는 몇 바퀴를 돌고 거기다가 어떤 의미의 정수배 더하기 몇 바퀴를 돌고 알파만큼 더 갔습니다. 되시죠? 이제 뭐 하자? 위에를 아래를 뭐 하자? 더하자. 더하면 알파가 이제 지워지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타 1과 세타 2를 더했더니 알파가 지워지고 어떠한 의미의 정수배 더하기 180도 요것만 남지 않겠느냐? 됐죠? 이제 봐봐요. X축 대칭 또는 Y축 대칭인 경우는 뭐 하자? 둘을 더했다. 더했다. 이게 돼요. 그럼 자, 위에 거랑 비교해 볼까요? 일치한다 또는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있다. 그러면 둘을 뭐 했다? 뺐다. 둘을 뭐 했다? 뺐다. 다음에 X축 대칭 또는 Y축 대칭인 경우에는 둘을 뭐 했다? 더했다. 더했다. 그럼 첫 번째, 일치한다는 360도의 정수배만 남는다. 그 다음에 X축 대칭이다. 걔도 똑같다. 360의 정수배만 남는다. 두 번째,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있다. 정수배에다가 180도가 남는다. Y축 대칭도 그러하다. 차이가 뭐예요? 뺐다, 뺐다, 더했다, 더했다. 360의 정수배 플러스 180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이러한 조금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잘 이거를 갖다 이용해 주시면 될 것이고. 자, 다음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그러한 관계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잘 보시면, 네, 잘 보이려나요? 이렇게? 요쯤에 이렇게 써드릴게요. 이렇게. 네. Y축, X축.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Y는 X. Y는 X. 이때, 자, 빨간 애가 세타 1. 요쯤 갑시다. 이렇게. 세타 1. 파란 애를 세타 2. 파란 애를 세타 2. 이렇게. 네. 그럼 역시, 자,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각이 같아요. 그런데, 이만큼이 45도, 요만큼이 45도로 같으니까, 자, 지금 점하고 X표랑 더하면 45도, 점하고 X표랑 더하면 45도니까 여기 두 개가 같죠, 그쵸? 이 X표를 갖다가 우리는 선생님은 알파, 여기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됐죠? 알파. 그럼 갑시다. 세타 1은 역시 어떻게 돼요? 조금 달라요, 얘는. 360도의 어떠한 의미의 정수배에다가 돌아서 90도에다가 알파를 뺐죠. 90도에다가 알파를 뺐죠. 그쵸? 요 각은 알파니까 지금 이쪽 각이 90도에다가 알파만큼을 뺀 요 빨간 거의 위치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알파 잘 보시면 되고. 네, 세타2는 또 마찬가지로 360도의 어떠한 다른 정수배에다가 알파를 더했죠. 삥삥삥 돌고 알파만큼 똑같다. 이 또 뭐하자? 둘을 더하자. 더했더니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어떠한 360도의 무슨 배? 정수배에다가 알파가 지워지니까 90도 이렇게만 남아요. 90도. 됐죠? 뭐 하나 더 있긴 한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여기가 270도가 돼요. 그거 이제 문제 속에서 나오면은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 것이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갖다가 잘 비교해서 외워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대표 유형을 통해서 조금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표 유형 1번을 통해서 복습을 해볼 건데요. 자, 1번 봅시다. 1번. 네,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 세타가 어디다? 2, 4분면의 각이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배웠듯이 2, 4분면의 각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 뭐 했다? 360도의 정수배. 2, 4분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그쵸? 여기는 90도, 여기는 뭐 왔다? 180도. 그러면
정수배에다가 180도를 더한 것보다는 작고 360도의 무슨 배? 정수배에다가 같은 정수배예요. 90도를 더한 것보다는 작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뭐다? 일반각의 표현이다. 예. 세타가 2, 4분면에 있다. 자, 그때 3분의 세타는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자? 3분의 세타의 위치를 갖다 한번 파악해보지 않을래? 라는 건데, 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먼저 이제 기본적인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정리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네, 3으로 일단 양변을 나눕니다. 네, 나눠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뭐야? 120도의 정수배 더하기 몇 도? 60도. 네, 왼쪽도 똑같이 나눠주면은 120도의 정수배 똑같겠죠, 그쵸? 더하기 30도. 자, 문제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단, n은 정수. 이걸 잊지 마시고, 예, 꼭 써주세요. 알았죠? 네, 그러면 n에다가 정수를 갖다가 뭐 하자? 대입을 해보자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떠한 각이 있든지 간에 이게 세타든 2세타든 50세타든 상관없이 원래 기존에 처음 주어진 각에다가 각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나눈 숫자 있잖아요. 나눈 숫자 3. 나눈 숫자 3. 그러면 저 3으로 나눴으니까 숫자를 갖다가 3개만 대입하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쉬운 숫자 있잖아요. 보통 1, 2, 3을 대입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0부터 3개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n이 0일 때 그때는 0, 0 대입하면은 30도보다는 크고 3분의 세타가 그 다음에 120도보다는 작은 120도가 아니죠? 60도. 예, 소리. 60도보다는 작은 그러한 위치에 나타나며 두 번째 n이 1일 때는 어디입니까? 1일 때는 120을 더하면은 150도보다는 크고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180도보단 작은 그러한 위치 다음 n이 2일 때는 120을 또 도와줘, 그쵸? 그럼 얼마보다 커? 270도보다는 크고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이쪽은 300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뭐 하냐면은 n에다가 이제 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3을 대입하는 순간에 이 값이 어떻게 돼요? 3을 대입하는 순간에 이만큼이 360 이만큼이 360 그러면 360은 한 바퀴 돌고 30도만 간 거니까 이거랑 같은 위치에 속해져 있어요. 그쵸? 물론 360도 자 360도 더하기 30도보다는 크고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360도 더하기 60이니까 이제 뭐냐면 위치하는 각을 갖다가 각의 위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쵸? 얘는 뭐야? 위치가 다시 이거랑 똑같지 않겠느냐? 왜? 한 바퀴 돌고 그 같은 위치.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n에다가 4를 대입한 것도 그렇고 n에다가 5를 대입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것들과 같게끔 이렇게 반복이 돼요.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잘 봅시다. 얘를 갖다가 여기 있는 지금 뭐냐면 3으로 나눴잖아요. 그쵸?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래 있던 이 값을 갖다가 3으로 나눴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걸 갖다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3으로 나누면 3분의 약분 안 하는 상태로서 보여드릴게요. 360도 곱하기 n이 되므로 n에다가 뭡니까? n에다가 이제 우리가 1 여기다가 1, 0, 1, 2, 3, 4, 5를 대입하다 보면은 얘가 3일 때, 3일 때, 6일 때, 9일 때가 전부 다 360도의 배수가 나오니까 그쵸? 이거의 배수일 때마다 이게 끊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 숫자만큼을 기준으로 3개씩 0, 1, 2가 됐건 1, 2, 3이 됐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대입하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그냥 쉽게 0부터 0, 1, 2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갖다가 누구로 5로 나눴다. 그러면 0, 1, 2, 3, 4, 0, 1, 2, 3, 4 4개가 4개씩 끊어지게 4개 그런 식으로 만약에 5를 갖다 5가 아니라 여기를 뭐가 왔다? K가 왔다. 그러면 당연히 n이 있고 k가 있다면 k에다가 이제 0, 1, 2, 3, 4, 5에서 n 직전까지 대입을 하겠죠. 그쵸? n이랜다. 0, 1, 2, 3, 4 그 다음에 k보다 하나 적은 것까지 대입을 하겠죠. 그거는 조금 일반적인 형태이긴 한데 뭐 잘 안 나오긴 하니까. 자, 문제풀이를 보면서 몇 번 연습하다 보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 결론 다시 이리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하여 뭐 하자 한번 좌표 평면을 선생님이랑 같이 나타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30도보다 크고 60도보다 작으니까 경계는 제외하므로 뭐 이렇게 여기를 갖다 3등분 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이렇게. 예, 첫 번째는 이쪽에 위치하겠죠. 그렇죠? 경계는 제외에. 예, 그리고 두 번째 150도부터 180도, 180도가 여기인데 30도만큼 줄어든 거니까 이런 식으로 150도부터 이렇게 경계는 제외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 270도가 이쪽이지. 그치? 300도는 30도만큼 더 간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경계 제외한 이렇게. 그러니까 3, 4분면을 제외한 제 1, 4분면,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에 저 세타 3분의 세타라는 각이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밑에 있는 걸 보시면은 유제 1번은 뭡니까? 2분의 세타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렇게 방식을 통해서 n에다가 0하고 1을 갖다 두 개 대입하면 되고, 왜 2분의 세타예요? 세타가, 자, 유제 1번은 세타가 주어지고 2분의 세타, 원래 처음에 주어진 걸 갖다가 나누기 2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0하고 1만 대입하면 되지 않냐? 이런 거고. 그 다음 또 이제 2세타가 주어지고 밑에 2번이에요. 2세타가 주어지고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로 나눠서 선생님 이 밑에는 없는데요가 아니라 원래 여기 있던 2를 갖다가 2세타가 세타가 됐으니까 나누기 2 한 거잖아요. 그쵸? 나누기 2를 했다고. 밑에 1이 있다. 밑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있는 거에서 나누기 2를 했다. 처음에 있는 거에서 나누기 2를 했다. 그러니까 유제 1번과 유제 2번은 똑같이 0하고 1을 대입한 것만 여러분들이 값으로서 이제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위치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이제 해보시고 같이 이제 또 대표 유형 3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대표 유형 2번이에요. 예, 한번 보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되지, 그치? 세타와 4세타는 동경을 나타내는 게 뭐하다? 일치하고, 기본적으로 세타의 세팅이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아까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예, 다시 한번 이제 뭐 잘 안 되면 일단은 필기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책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펴놓고 보시면 되고, 일치한다. 일치한다. 다시 두 개가 일치한다. 이렇게 일치한다. 이렇게 있다. 그럼 뭐 하라 했어요? 얘네들끼리 뭐 한다? 미지 알파를 갖다 뭐 한다? 제하기 위하다. 그러면 큰 거 4세타에서 세타를 빼면은 3세타가 되겠는데 그게 뭐다? 360도의 어떠한 정수, n은 정수예요. 요것만 딱 남는다. 단에는 정수, n은 정수. 자, 요 문제는 이제 처음에 이러한 조건인 얘를 이용해서 풉니다. 예, 좀 문제풀이가 조금 잘 안 돼 있으면 헷갈리긴 할 텐데, 네, 자, 이랬을 때 양변을 뭐 하자? 3으로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앉아. 앉아, 그냥 앉아. 네, 그러면 이제 세타는 뭐가 된다? 120도의 정수배만 남아요, 그쵸? 그러면 세타가 120도의 정수배니까 요 사이에 있는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은 그러한 누굴 정하자? n의 값을 정하면 n은 얼마밖에 없어요? 2밖에 없어요. n에다가 n이 2일 때가 240도니까 그때가 이제 저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가 되겠지, 그치? 네, 그러므로 n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세타는 얼마다? 240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계속해서 이제 다음 밑에 있는 걸 몇 개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4번을 한번 볼게요. 유제 4번. 유제 4번은 어디? 바로 세타하고 8세타가 그렇죠? 세타하고 8세타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고 대칭.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나왔지, 그치? 세타의 범위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이러한 위치에 돼 있다. 다시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뭐하라고? 얘네들 뭐하라? 더하라. 그러면 8세타에다가 세타를 더하면 그게 9세타가 되겠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랑 똑같이 360도의 어떠한 정수배 요거만 남겠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세타를 구하면 얘는 정수였고 세타를 구하니까 세타는 뭐다? 얼마지? 40도, 40도, 그치? 이렇게? 40도 곱하기 n. 계산이 안 되네. 네. 이때 요 사이에 있는 세타를 갖다 구하면은 n이 얼마예요? n이 2가 되므로, 세타는 몇 도다? 바로 80도다. 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나머지 이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